예, 반갑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제가 송강사 있었을 때 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국대학 교수님이 외국인들 한 20-30명 정도 이제 송강사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차와 선, 참선 선자입니다. 차와 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하고 강의 요청이 왔길래 그 송강사 앞에 그 사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와 선에 대한 강의를 했었어요. 차 도구를 가져가서 녹차를 한 잔씩 다 따라서 그 있는 분들에게 차를 한 잔씩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차 맛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정확하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제가 그 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차를 계속 음미하면서 이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얘기가 차 맛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차 맛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미 말과 생각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선입니다. 개념을 떠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얘기 하자면 우리가 이 차를 이제 마시잖아요. 네. 이 이제 차를 따로서 차를 마실 때 여러분들 혹시 찻잔 있으면 한번 차를 마셔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좋습니다. 이래 마시면 맛이 있어요. 차 맛이 있으면은 사람들 생각엔 내가 있어서 내가 맛본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 우리는 이 명상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차 맛을 보고 내가 맛본다 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차를 마시고 가만히 이 입안의 차 맛을 살펴보고 차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관찰해 보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은 이 뱃속으로 흘러 들어간 차물을 맛을 보고 차 맛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 안의 차 맛은 어떻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뱃속에 들어가는 차는 맛볼 수가 없어요. 정말 자아가 있다면은 내 안에 자아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와다선이라고 그래요. 늘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멘난도로스라는 헤롯 왕이 창문을 탁 열고 밖을 이래 내다보듯이 내 안의 자아가
눈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락하는 창문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코락하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냄새를 맡고, 입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맛을 보고, 피부라는 창문을 통해서 촉감을 느낀다. 그래서 내 안에 자아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하고 얘기하니까 나가시엔나 스님이 그렇다면은 호공 상태에서 사물을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정말 참 자아가 있다면은 눈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귀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코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혀를 의지할 필요가 있고, 피부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만일에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는다면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멸의 자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그리 인식하는 것은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지 자아가 있어서 인식하는 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독립된 존재라면 그냥 후공에 몸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자꾸 인정하려고 그러고 고집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어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은 이런 사물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호공과 같이 비어있지만은 사물이 무엇이다고 인식해서 아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떤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는 마음의 본성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그것을 진여라는 말도 쓰고 주인공이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성이라 하기도 하고 여여라 하기도 하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일미 한 가지 맛이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하는 이 일미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전문 시간에는 이제 저렇게 도달하는 방법의 직관과 추리와 있다고 했죠. 오늘은 상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상상이 이제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이 목적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일미 한 가지 맛이죠. 일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명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게 상상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상상에서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방법을 이제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상. 이 생각상이 이미지예요. 내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걸요. 그래서 관상법이라는 명상 방법은 부처님 당시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볼 때 뭐가 들어가느냐. 이 이미지를 지켜보는데 하나는 직관이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고, 하나는 이제 추리하는 방법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직관과 추리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고 우리는 차 맛에 대해서 차 맛이 짜다, 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쓰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관적인 겁니다. 그냥 차물을 마시고 차물이 배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맛을 느끼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해보는 거죠.
정말 내 안에 자아가 있는가, 내 몸속에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면 차 맛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유하는 건 추리하는 방법이죠. 우리는 진실을 아는데 직관과 추리,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 특히 직관에는 샷디라는 걸 사용합니다. 느낌도 직관은 직관이지만 느낌은 판단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명상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질 않습니다. 샷디라는 이것은 바로 대상을 인식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판단 작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샷디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기 때문에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직관에는 샷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런 방법은 상상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여기다 중요한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꿈과 상상과 현실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꿈속에서도 강도를 만나면은 우리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면 온몸에 땀이 젖어 있죠. 꿈속에 그 강도를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다이빙 선수들은 대위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뛰어내릴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하고 탁 뛰어내립니다. 이 상상하는 상상의 기법이죠. 그거는 상상 속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인식한다는 거죠. 현실도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꿈과 상상과 현실은 뭐가 같으냐? 인식한다는 데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이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법이 등장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가상세계. 가상세계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죠. 옷을 사 입기도 하고 가방을 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상세계 속에서 옷을 사 입으면 메타 패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상세계에서도 역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진실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상 기법이에요. 과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상상 속의 우주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방법을 사용.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명상 기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는 이제 상상 기법을 일상생활에도 자신도 모르게 쓰고 있다 보면 틀림없어요. TV를 보고, TV 속에 있는 건 다 가짜잖아요. 드라마가. 근데 우리 인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과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느낍니다. 또 차를 타고 가면 라디오를 듣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할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요즘은 이제 게임을 통한다든지 이 가상 세계 속에서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얘기하자면요. 그런데 이런 게
효과가 정말 있을까 하는 게 있죠. 차 명상에는 왜 이 상상 기법을 사용할까 하는 거죠. 이 명상 기법입니다. 차는 아주 좋아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다도에는 없던 방법이죠. 그래서 다도는 그게 없다. 명상 체계가 없다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다도에는 상상하는 방법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상을 하는 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얘기를 좀 해보죠. 청전도론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만삭이 됐어요. 배가 불러요.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절에 아주 행사가 있으니까 너는 몸이 무거우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너 대신 우리가 저리 갔다 오겠다. 그럼 부모는 이제 절로 사찰로 떠나버리고 딸나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탁 상상을 그 절의 광경을 행사하는 걸 상상하는 수많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스님 법문하는 떠올리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기쁨이 생겨요. 그러니 용솟음 치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쫙 올라오는데 몸이 공경이 떠서 하늘 날랐어. 그 절을 가는 거죠. 부모가 보니까 딸내미가 먼저 봐요. 너 어떻게 왔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딸아이는 당시 절의 풍경을 행사하는 걸 상상만 했는데 그 기쁜 마음에 저절로 그렇게 공중을 날아서 가게 되는 거죠. 상상의 효과죠. 밀라레빠는 어땠을까? 밀라레빠는 동굴 수행을 합니다. 그건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그냥 명상하면서 도둑이 뭘 찾고 있는 거죠. 금불상이나 뭐가 있을까 싶었어. 그래서 밀라레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 상상 속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실제 부처님 상 앞에 공양물을 올리고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 동굴 수행체에는 금불상 같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밀라레빠는 그냥 눈도 뜨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이야기는 결국 상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왜 그게 가능하냐?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꿈과 상상과 현실은 동일하다. 하나 더 집에 넣으면은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와도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 명상에는 상상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 전에 우리가 오색, 그러니까 오감 알아차리기 명상을 했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차를 이리 따르면은 차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청각이잖아요. 잡으면은 딱딱하고 매끈한 느낌 있잖아요. 이 촉각입니다. 촉각을 알아차리는 거죠. 덜면 무게감이 있죠. 이것도 촉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차를 보는 거는 시각입니다. 향기를 맡는 거는 후각이고요. 맛을 보는 건 미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바닥에 닿을 때 오는 소리와 촉감을 알아차리죠. 이렇게 하면 후각,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하느냐?
아니죠. 그냥 눈 감고 똑같이 상상 속에서 오감 알아차리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감 알아차리기도 하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상상하는 상상 기법은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잘 돼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곧잘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미지가 떠올리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상상 훈련을 좀 하고 하면은 아주 좋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혹시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한라산을 가고 싶습니까? 백두산을 가고 싶습니까? 금강산을 가고 싶습니까? 옷에 날씨가 덥고 이럴 때 산에 가면 시원하고 좋죠. 바닷가도 뭐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상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자, 문 밖으로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택시를 타고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신세계 백화점으로 해서 명동을 지나 신세계 백화점으로 해서 곧장 택시 타고 가면은 조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조개사 앞에 이제 내려서 자, 일주문을 지나서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 탑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 어간문을 활짝 열고 상상이니까 자, 들고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차 도구 일체를 갖추고 차를 따라서 자, 부처님 이제 차를 올립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금방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육법 공양입니다. 육법 공양을 상상 속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만일에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이 신세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치 못해서 내가 사찰에 갈 수가 없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상상으로 이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차를 올리고, 그리고는 이제 절을 이제 하는 거죠. 1배 일어서고 2배 또 일어서고 3배 일어서고 합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던 마음속으로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제 거두어서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오는 거죠. 일주문을 통과해서 택시를 타고 신세계 백화점을 또 명동을 지나서 자, 여기 남산 센터를 자이 명상센터로 오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 자리에 다시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대로 상상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상당한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죠. 상상이라 하는 그런 건 어렵지 않아요. 좀 너무 덥다 이러면은 야, 이 자리에서 연꽃을 타고 공중에 올라서 자, 직선으로 백두산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백두산 사진을 보던 분이라면은 갈 수 있죠. 한순간에 백두산 천재 위에 그리고 거기에서 다이빙 하듯 물에 입수합니다. 쏙 들어가서 물속에도 숨도 쉴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물이 달콤하고 가볍다면 거기서 수영도 하고 상상이 되죠. 다시 또 연꽃을 타고 이쪽으로 바로 와서 이 자리에 앉는 거죠. 이런 상상 훈련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고요함 삼매를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참 명상을 이제 이런 상상 훈련을 좀 했으면은 참 명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참 명상 중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차색 한마음다선이라는 게 있어요. 차색 빛깔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니 한마음다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이용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한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은 6개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상상 기법을 사용하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의식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가 있다. 이 마음의 공간을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좋은 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명상센터에 있어 보니까 여기에 수행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또 분노를 조절 못한 분노 장애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딱 하나만 잘하면은 이런 게 한 반 이상이 없어져요. 마음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확장이 되면은 우울증도 반 이상이 감소돼 버리고, 그리고 분노하던 분노 장애에서도 벗어납니다. 마음이 크게 커진 사람은 이렇게 콕 찔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보통은 나 바르륵 하고 화를 낼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직관이 있고 추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직관과 추리가 없는 명상은 유사 명상, 사이비 명상이라 할 수 있고 진정한 명상이 아니다. 직관과 추리에 의해서 진리를 파악하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논서에서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는 명상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명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 차색 한마음다선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자면은 6개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찻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찻잔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상상 속에서 차를 보고, 찻잔을 보고, 두 번째는 찻잔이 바로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옹달샘으로 바뀌는 걸 상상하셔야 돼요. 그럼 옹달샘도 또 뭐가 있습니까? 샘물이 펑펑펑 솟아오르죠. 맑고 투명한 물이.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또 상상을 하면 연못을 상상합니다. 자, 찻잔의 차물에서 옹달샘의 맑고 투명한 물. 차색 차물은, 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못이 좀 더 크죠. 그리고 연못 속에는 금붕어들이 때를 지고 이렇게 논일고 있는데 물은 맑고 투명해요. 그 다음에 또 뭘 상상하는가 하면은 연못보다 수십 배 큰 호수를 상상하는 거예요. 돛담배가 싹 지나가는 그림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햇빛이 비쳐 맑고 투명한 반짝이거든요. 산 그림자와 돛담배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넓은 것, 바다를 상상하는 거죠. 바다에 수평선이 있죠. 여객선이 지나가는 걸 보게. 그 다음에 또 뭘 상상? 하늘을 상상합니다. 어느덧 하늘에 와 있는 거죠. 바다가 하늘로 바뀌는 것. 그리고 조각구름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이제 앞을 보고 좌우를 보고 뒤로 봐도 반짝이 별들이만 있고 텅 비어 있죠. 위아래까지. 이렇게 상상하고
자, 조각구름을 방석으로 삼아서 조각구름으로 만든 차상에서 차를 마시는 거죠. 상상으로 하늘빛을 닮은 차를 쫙 마시면은 그 다음에 몸이 싹 사라지는 경계를 맛. 그리고 안과 밖에 텅 비어있는 완전 우주가 되는 거죠. 마음만 딱 남아있는 상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다로 내려오죠. 또 뭘로 내려옵니까? 호수로, 연못으로, 또 옹달샘으로 다시 찻잔을 돌아옵니다. 이런 방법을 차색 한마음 다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주목할 거는 뭔가 막 찻잔 작잖아요. 그 다음에 옹달샘은 좀 크죠. 연못, 호수, 바다, 하늘 가면 점점 상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커지는 거죠. 의식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죠. 다시 내려오면은 내려오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장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차색 한마음 다선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것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실제 수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어떤 장치가 있나? 이 장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자, 제일 처음에는 찻잔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옹달샘으로 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못으로 갑니다. 그 다음엔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죠. 호수로 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을 가는 거죠. 이렇게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것을 바로 색적 시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형상이 곧 텅 빔이라는 거죠. 비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는 게. 이런 현상이잖아요. 형상들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죠. 바뀐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고유한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이란 말을 텅 비었다는 거죠. 다시 이게 내려올 때는 어떠냐. 이렇게 다시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그렇고 내려올 때는 어떠냐. 이런 것을 공적 시색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텅 빔이 곧 물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 자체를 색적 시공 공조 시색이라 하는 사실을 자 색깔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알게?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변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지 않은 실체가 없는 공이구나.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존재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적인 게 아니다. 없다 그런 거는. 그렇다고 저희 공하다 하는 게 허공은 아니다. 왜 허공이 아니냐 이게. 바로 비어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그냥 허공으로 봐버리면은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질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내장계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 이거는 영혼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색적 시공을 함으로 해서 이거는 영혼주의를 타파하는 거죠. 공적 시색이라는 말을 쓰므로 해서 허무주의를
타파하는 방법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찻잔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 물이라는 거, 이 물이라 하는 거는 마음에 비유되는 겁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물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 있는데,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 물이 움직입니다.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마음도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누가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감정이 올라오죠. 마음이 이제 파도 치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 비유하는 거죠. 차색한 마음은 그 차 물을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물이 맑고 투명한 것을 처음부터 찻잔을 시작해서 저 하늘까지 가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맑고 투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차색 한마음 다스니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권리. 뿐만 아니라 저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은 차 맑고 투명함과 저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해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번씩 바뀌어가는 것은 무상을 뜻하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은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이 비어 있구나. 그런데 인식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의 본성을 허공 같고 거울 같다, 이렇게 허공과 거울에 비유해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기 쉽고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차색 한마음 다스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명상 수단이 된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모르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참 명상에는 명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중국 다도나 일본 다도나 한국 다도에는 명상 체계가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답법 맞죠. 답법이 있죠. 다해마다 다 답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건 존재하지만 답법은 명상이 아니다는 거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답법을 통해서 찻잔 들고 놓고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명상이다 하는데 그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라 하는 한 대상이 집중된 상태에서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움직이는 상태에서 고요함이라 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고요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찻잔을 들고 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요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나간 답법, 지나간 행위는 돌아오지 않고 미래 행위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내 찻잔 들고 놓고 하는 이 순간만 존재하고 이것도 머물지 않는다는 인식이 온다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법이 참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찻잔 들고 놓고 하면서 과거는 D라는 거예요. D가 끊어지고
미래라 하는 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 끊어지는 거죠. 앞뒤가 끊어진 그런 경계를 맛볼 수 있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고요함이 같이 동반되고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답법을 하면서 찻잔 들고 녹화하면 샷디 알아차림이 있어도 참 명상이 되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관찰해도 똑같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참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한다면 참 명상이 아니에요. 차를 마시면서 차의 미묘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차 맛이 이 차는 어떻고 이 섭을 먹었는데 그래도 뒷맛이 단맛이 나고 또 이 차라 하는 것이 혀와 이 침하고 섞이면서 새로운 맛이 생겼는데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는 세속적인 얘기. 그렇지만은 차 맛을 통해서 이 변하는구나. 맛이 점점 강해지다가 점점 약해진다든지 점점 차 맛이 계속 바뀌는 무상을 알아차린다면 그건 참 명상이 돼요. 깊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차를 마시면 차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는 전혀 맛을 감지할 수 없다 하는 걸 알고 자아가 없구나. 주제하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안다면은 그것은 이제 명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수준을 달리할 수가 있다. 차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라 하는 사실도 알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얀마 가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가르치는 음식을 먹으면 씹는 것까지 씹히는 밥알 하나하나 알아차림 샷들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300여 명이 돼 같이 먹는데 자기가 혼자만 남는 것 같지. 오로지 이 음식 맛에 대한 집중이 되는 다 사라져버리고 음식 맛이 집중이 되면서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 희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자, 이게 수행이에요. 마찬가지 차를 탁 마시면서 주변이 다 사라져 오로지 차 맛에 집중이 된 상태에서 차 맛을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명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단지 형식이 매여 가지고 우리가 다도를 하고 행위를 한다. 이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거기서 상상까지 여러분들이 더하면 얼마나 좋냐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이렇게 직관과 추론이 없고 상상이 없는 명상은 하면 안 된다. 그 예를 들어서 음악 명상 같은 경우도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알아차림이 없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 차를 타고 가는데 이분은 어머니 말씀을 듣고 차를 이렇게 저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목적지 도착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젊은데 어떻게 어머니 말씀 듣고 차를 운전합니까? 제가 길치가 생겼어 그렇습니다. 길치가 왜 생겼습니까? 제가 명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명상을 해서 길치가 생깁니까? 음악 명상을 했어 그렇습니다. 음악 명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그 음악의 흐름을 들으면서 자기 몸과 마음을 그 멜로디에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여기는 샷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도 없고 추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너무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했더니만 건망증이 생겨서 길치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명상 대표적인 몸과 마음을 대상에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하면 임병이라고 그럽니다. 임병. 자, 맡길 임자 씁니다. 예. 삿대 명상 중에 하나예요. 임병이라고 해요. 원각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저렇게 잘못된 명상을 하면 안 된다. 바른 명상을 해야죠. 명상 수단이 없거든요. 임병은.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샷띠가 없죠. 음악을 들으면서 사유하는 추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리라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고 마음의 고요함도 얻을 수 없고 단지 뭐가 남아있는지 무기공이라고 하는 거 남아있는 거죠.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공이라고 하는 고요하기만 하지 명료하는 게 떨어져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대상에 투입하는 방법을 쓰면 그래서 음악 명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 무상함을 관찰한다든지 거기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음을 관찰한다든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대로 음악을 바꿀 수 없는 불만족스러움을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훌륭한 음악 명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방법은 하면 안 된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삿된 명상, 잘못된 명상, 유사 명상은 하지 마시라는 거. 직관과 추론이 없는, 직관과 추리가 없는 명상은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잘못하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오늘은 차명상 기법 중에서 상상하는 상상 기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